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직 네트워크 연결하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습니다. 생산성 시트를 만드는 것과 거기에서 산정된 듀레이션을 프리마베라에다 입력하는 것까지 제가 숙제를 드렸고요.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와 같은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인 로직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마베라 공정표는 PDM 기법의 공정표로서 서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간에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간의 로직이 존재하게 되고 그 로직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FS 로직입니다. FS 로직 같은 경우는 선행이 끝날 때 후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finish to start라고 해서 FS 로직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이 선행이고 뒤에 있는 것이 후행입니다. 자, 보시면 선행이 finish를 할 때 후행이 시작하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보시면 선행이 끝날 때 후행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FS 로직이며 거의 지금 현재 공정표를 구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로직이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로직이 FS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혹 특수한 경우 좀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로직에서 한 70% 이상이 FS 로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 레그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그는 지연값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연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연값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연값이란 뭐냐면 선행이 끝나고 나서 FS 로직의 경우 선행이 끝나고 나서 후행이 시작할 때 여유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레그라는 값을 줘서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설을 하였습니다. 선행이 골조 타설을 하였습니다. 타설을 하였으면 그 다음 일정인 n 플러스 1층에 먹매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다음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선행이 끝나고 후행이 시작할 때까지 이 기간을 이틀 정도 주세요 라고 2일 정도 주세요 라고 2일이라고 하면은 지연값이 2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설이 끝나고 그 다음 액티비티가 시작할 때까지 이틀이라는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연값입니다. 그리고 지연값에는 지연값은 파지티브인 양수의 값과 네거티브인 음수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찰 안내서에 따라서 때로는 네거티브 플롯이 불가능할 때도 있으니 입찰 안내서를 필히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거티브 플롯이 들어간다 그러면 똑같은 로직에서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으면 똑같이 FS 로직이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레그를 주면은 요만큼이 뒤로 빠지는 겁니다. 뒤쪽으로. 요게 마이너스 레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레그를 준 만큼 선행이 끝나고 후행이 시작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일이다. 선행이 끝나기 5일 전에 후행이 시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레그는 그런 개념이고 양수의 레그는 앞서 얘기한 대로 선행이 끝나고 며칠 있다가 후행이 시작하는 그런 그런 레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직 타입입니다. FF 로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게 선행, 뒤에 있는 게 후행입니다. FF는 선행이 끝날 때 후행도 끝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는
앞에 있는 선행이 내가 끝날 때 너는 끝나 있어야겠지? 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떨 때 쓰이냐면은 골조공사, 거푸집 또는 철근공사를 완료를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입 배관들이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철근공사를 시작할 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철근공사나 거푸집 공사가 끝날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벽체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입 배관들은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FF 로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토탈 플롯이라는 여유일을 잡거나 이 조정이 필요할 때 FF 로직으로서 다른 관계인 다른 로직에 연결을 하여서 TF 값을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FF도 꽤 많이 쓰이는 로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레그도 마찬가지입니다. FF의 레그도 양수의 값이 들어가면 선행이 끝날 때 후행이 끝나야 되는데 양수의 값이 있으면 선행이 끝나고 3일 후에 너가 끝나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레그가 네거티브 레그가 들어간다 그러면 선행이 끝나기 며칠 전에 후행이 끝나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로직인 SS 로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SS 로직은 선행 액티비티가 시작을 할 때 후행 액티비티도 시작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 너도 시작을 해야 돼.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땅을 팔 때 예를 들면 굴착을 합니다. 슬러리 월이나 PRD나 RCD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발생하겠죠. 자, 그런 슬러지를 파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SS 로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SS 로직은 FF 로직과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조금 높고요. FF 로직보다도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모든 로직을 SS로 구축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SS 로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SS 로직도 레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그를 적용하면은 레그가 양수인 경우는 선행이 시작하고 나서 후행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후행이 시작하려면 선행이 시작하고 며칠 있다가 시작을 해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오타가 있는데 자, 지금 이것들은 선행이 아니고 후행입니다. 후행입니다. 자, 오타가 있습니다. 얘도 후행입니다. 화살표를 받는 애들은 후행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다 후행, 화살표를 보낸다 선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 레그가 양수면 선행이 시작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후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레그가 음수의 값이면 선행이 시작하기 며칠 전에 후행이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SF 로직입니다. SF 로직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행이 시작을 할 때는 후행이 끝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야, 내가 내일 공사를 할 건데 너는 그때 끝나 있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오늘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선행은 오늘보다 나중에 일을 합니다. 선행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 미래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액티비티한테 영향을 받는 액티비티가 왜 후행이죠? 선행이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미래에 있는 이 액티비티가 영향을 주는 액티비티인 이 후행은 오늘보다 앞에 있어요. 과거예요. 과거. 말이 이상하죠? 과거의 일 때문에 미래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미래의 일 때문에 과거의 일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그런 좀 약간 이상한 로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오늘이라고 가운데 끊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아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토탈 플롯이라든지 이런 플로트 값들이 엉망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로직을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F 영화물에서나 나올 법한 로직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공사나 유럽 공사, 중동 공사에서는 SF 로직 사용 금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까지 SF 로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미래의 일 때문에 과거의 일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로직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PDM 기법의 네트워크 기법에 있는 로직은 할 수 있는 로직이 4개이기 때문에 4개를 얘기 드린 거고, 그 중에 실제로 쓰는 로직은 3가지 정도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레그도 양수면 더 앞에 가고 음수면 더 앞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직을 연결하기 전에 많은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3-90 페이지 넘버 10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3-90에 이러한 공정표가 있습니다. 공정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착수입니다. NTP입니다. 여기가 CCD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액티비티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액티비티 1번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그은 게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빨간색으로 그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크리티컬 패스의 CP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CP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러한 액티비티들은 사실 여기 보이는 대로 점점점점점점으로 해서 다른 액티비티와 로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번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10번 액티비티까지의 여유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7번 액티비티도 7번 액티비티는 후행으로 8번이 물려 있고 8번 액티비티는 후행으로 10번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는 사실 뒤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여유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여유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부터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공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6번하고 8번하고 7번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나는 뒤쪽에 있는 여유 시간을 먼저 놀고 작업을 할래, 대신에 주 공정은 안 건들게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뭉치가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뒤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쪽에 놀고 나서 뒤쪽에 이 액티비티가 뒤쪽에 액티비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 개념이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의 개념입니다. 빠른 일정은 먼저 일을 하고 노는 것이고요. 늦은 일정은 먼저 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 다 전체 공사 기간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다릅니다. 빠른 일정으로 할 경우 먼저 일을 하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기간이 뒤쪽에 있습니다. 설령 작업이 늦어진다 해도 주 공정 아닌 비주 공정 기준으로 여유일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 이러한 액티비티가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근데 늦은 일정으로 작업을 할 경우 먼저 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하는 액티비티들은 여유 기간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단 하루라도 공기가 지연되면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이 뒤쪽에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빠른 일정과 늦은 일정은 요 내용입니다. 앞쪽부터 먼저 일을 하고 가는 것은 빠른 일정이고 먼저 놀고 일을 하는 것은 늦은 일정입니다. 거기서 시작이면은 빠른 시작일, 종료면 빠른 종료일, 늦은 거에서 시작일이면 늦은 시작일, 종료일이면 늦은 종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보시는 액추얼은 우리가 공정표가 승인이 되고 운영을 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공사가 운영되는 것들을 공정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공정표에다가 실제로 입력값들을 입력을 하면 그게 실제 시작일이 되고 실제 종료일이 됩니다. 또 만약에 어떠한 액티비티가 있는데 오늘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종료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여기니까. 자, 그런 경우 자, 액추얼 스타트는 여기지만 액추얼 피니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듀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쪽에 있는 거는 액추얼 듀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리메이닝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리메이닝 스타트, 리메이닝 피니시는 실적 관리 시 잔여일, 시작일, 잔여 종료일, 예상 종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3-91번을 보시면 지금 프리마베라에서 얼리 스타트, 얼리 피니시, 레이트 스타트 피니시, 리메이닝, 얼리 스타트 피니시, 프리 플롯, 리메이닝 플롯, 토탈 플롯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플로트 계산하는 법들은 많은 교과서나 이런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 실습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토탈 플롯은 총 여율이라고 얘기하면서 늦은 일정의 시작 일정에서 빠른 일정의 시작 일정을 빼면 그게 토탈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는데 빠른 일정도 이거고 늦은 일정도 이거예요. 그러면 둘 다 시작 일정이 똑같기 때문에 제로겠죠. 만약에 빠른 일정이 이런데 늦은 일정이 이래요. 그러면 늦은 일정에서 빠른 일정을 뽑으면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만큼의 값이 뜨겠죠. 이게 곧 토탈 플롯이라는 거예요. 토탈 플롯이 0인 것이 이게 곧 CP고 이게 주 공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쭉 내려 보시면 이제 액티비티 연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림 표 3-1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14를 보시면 이제 액티비티 표가 나오고 액티비티마다 로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스타트, 피니시, 토탈 플롯은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보고 우리 교재와 내 공정표와 내용이 다른데요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선행과 후행하고 액티비티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일정과 이런 거는 지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베라를 옵니다. 프리마베라에서 우리는 로직을 연결하기 때문에 밑에 디테일 창에서 릴레이션십을 선택합니다. 릴레이션십 여기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을 선택하면은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 놈입니다. MG020이라는 놈이 납니다. 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선행과 뒤에 있는 후행이 나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내가 이렇게 있고 나보다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자, 내가 이렇게 나오고 자, 요게 납니다. 요 놈이. 자, 그럼 요거는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이 요거고요. 얘가 후행이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여기고 선행과 후행. 자, 교재로 와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여기 다시 그려야겠네요. 내가 있고 선행과 후행. 로직은 이렇게 연결. 로직은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요놈입니다. 그럼 선행은 누구예요? 선행은 요놈입니다. 후행은 누구예요? 요놈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내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진입도로 공사해야 되니까 나를 찾아야겠죠. 진입도로 공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입도로 공사니까 진입도로 공사를 찾았고요. 내 앞에 있는 놈이 선행입니다. 프레디세서 선행이죠. 선행이 여기 누구라고요? MS010-020-030. 그럼 이 항목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이 항목 그대로 이쪽에 들어오면 돼요. 반대로 후행은 후행이 있는 항목 그대로 이쪽에 들어오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진입도로 공사고요. 선행을 넣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assign 버튼이 있습니다. 선행에 assign이 있고요. successor에도 assign이 있습니다. 선행과 후행 각각 assign을 따로따로 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팝업 창을 튼 상태에서 조심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선행에 assign. 자, 창이 작으니까 창을 좀 넓힐게요. 자, 창을 넓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입도로 공사인 내 기준의 선행은 누구라고요? MS010-020-03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MS010-020-030을 찾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MS010 더블 클릭 들어왔죠. MS020 더블 클릭 들어왔습니다. MS030 더블 클릭. 자, 들어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ssign predecessor이기 때문에 선행입니다. 선행. 그죠? 그러니까 선행인 상태에서 후행을 넣고 싶다고 후행에 클릭하고 MC010을 넣으면 얘는 당연히 일로 들어가요. 자, 후행 assign을 키면 후행도 똑같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똑같이 창이 열려요. 자, 뭔지 알겠죠? 선행과 후행이 창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진입도로 공사의 후행은 누구라고요? MCE010이라고요. 그러면 후행을 찾아서 MCE010을 찾습니다. MCE010을 찾아서 더블 클릭.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 공사가 로직이 연결됐습니다. 진입도로 공사가 선행과 후행이 연결됐습니다. 자, 근데 별 티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화면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교재 쪽을 조금 줄이고요. 이제는 프리마베라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칸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프리마베라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화면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티비티가 보이는 창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칼럼으로 갑니다. 칼럼으로 가요. 자, 모를 때는 뭐라고 그랬죠? 모를 때는 그냥 디폴트입니다. 모를 땐 디폴트 그냥 누르세요. 디폴트 누르고 뺄 것들은 빼는데 지금 우리는 교재에서 뭐 안 본다고 그랬죠? 날짜 안 본다고 그랬어요. 플롯 요거 다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필요 없죠. 스타트, 피니시, 토탈 플롯 다 필요 없죠. 그래서 빼버리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리메이닝하고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요거는 실적 넣을 때 작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돈 작업하고 있나요? 리소스 작업하고 있나요? 인원 장비 자재 한 번이라도 얘기된 적 없죠. 자, 리소스 필요 없습니다. 자, 돈도 아직 작업 안 하고 있어요. 코스트도 필요 없으니까 코스트도 빼버리겠습니다. 3개만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OK 누르겠습니다. 아주 깔끔해졌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을 줄였기 때문에 간트 차트 쪽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위쪽 타임스케일의 헤더를 봤는데 우리 WBS나 프로젝트에서 할 때 이 타임스케일의 헤더 값을 좀 바꿨습니다. 스케일 값을. 그래서 이번에도 바꾸도록 할게요. 자, 보이는 간트 차트에서 우클릭
타임 스케일로 가겠습니다. 타임 스케일. 자, 여기서 show primary date에서 우리는 year months로 가겠습니다. year months, 연도와 months를 보여주세요. 자, 오케이 누르면 year months로 됐죠. 안 보입니다. 내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당황하지 마시고 보고 싶은 액티비티를 쭉 오른쪽으로 가서 보이는 화면에서 뭐 하라고요? 더블 클릭하라고. 더블 클릭하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자, 근데 조정할 게 조금 있어요. 아마 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2020년 후반부에 스케줄이 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조정할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버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버튼, 제가 여기다 체크해 드릴게요. 프로젝트 버튼 또는 프로젝트 버튼 요걸 누를 겁니다.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우리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 데이트의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트, 날짜를 조정할 거예요. 날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플랜드 스타트가 며칠이라고요? 11년 1월 2일이라고요. 끝나는 날은 언제라고요? 11년 12월 31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 9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는 공정표 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획 공정표를 짜고 있기 때문에 착공일이어야 됩니다. 데이터는 무슨 소리냐? 공정표를 만들 때 미래가 됐든 과거가 됐든 공사 기간이 있을 겁니다. 공사 기간이라는 거를 잡고 공정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착공 시점이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 컴퓨터에서는 뭐만 생각하냐? 야, 너가 설정한 프로젝트의 시작일은 이거고 종료일이 이건데 그 프로젝트에서의 현재 기준일이 언제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데이트는 NTP와 같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실적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일은 오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2011년 1월 2일 00시로 바꿔줘야 돼요. 데이트로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2011년 1월 2일. 자, 바꿨죠. 자, 바꿨습니다. 바꿨죠. 자, 그러면 바꾼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컴퓨터 보고, 야, 나 계산 바꿨으니까 너가 다시 계산 좀 해줘. 이 얘기를 해줘. 계산을 해달라고 우리가 명령을 줘야 돼요. 계산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요 시간하고 플레이 버튼 있는 거 또는 F9번 키입니다. F9번 키입니다. 그래서 F9번 또는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를게요. 자, 그러면 스케줄을 돌리겠다라고 창이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언제인지 보세요. 프로젝트 상의 오늘은 2011년 1월 2일입니다. 자, 스케줄 돌리겠습니다. 스케줄. 자,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자, 복귀할게요. 자, 액티비티 버튼을 누르시거나 왼쪽 디렉토리에서 액티비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아까 있었던 게 또 없어졌죠. 찾아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빈칸에다가 더블 클릭하라고. 더블 클릭 했더니 2011년 1월 2일로 와 있어요. 그죠? 해결됐습니다. 자, 지금 해결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아까 지금 진입도로공사의 선행과 후행을 연결했어요. 진입도로공사의 선행과 후행을 연결했는데 뭐가 움직였어. 지금 이쪽에 지금 잘 보시면 진입도로공사에 뭐가 막 움직인 거를 볼 수 있어요. 톱하기까지 움직였어. 자, 그런데 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트 차트나 바 차트랑 똑같은 화면이에요. 로직 연결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로직 연결이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상단에 보면은 요 버튼이 있습니다. 로직을 연결한다는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라는 놈은 요 놈은 요게 나죠. 진입도로 공사 나죠. 그리고 선행이 누구예요? 선행이 요 놈이죠. 그 다음에 후행은 요 놈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표로 와서 진입도로 공사라는 놈은 요 놈입니다. 그죠? 그럼 선행은 요 놈, 요 놈, 그 다음에 또 MS01, 02, 03, 요 놈, 이렇게 세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후행은 누구예요? 후행은 구조물 터프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관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도로 공사 연결됐어요. 자, 그럼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가설 사무실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고,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설 사무실 설치가 나예요. 나. 가설 사무실 설치가 여기로 와야 돼요. 나니까. 자, 그러면은 가설 사무실 설치를 찾습니다. 나. 자, 선행은 누구요? MM010, MG03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사인을 다시 눌러서 MM010, MG030. 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닫으시고, 자, 후행을 넣겠습니다. 후행은 MCE010. 자, 넣었죠? 넣습니다. 다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할 때마다 스케줄을 돌리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케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간표에 화살 플레이 버튼 있는 거 또는 F9번 이거를 돌리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넣었던데 또 넣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가설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설 사무실이 선행과 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후행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MC010이 나왔어요. 자, 근데 MC010 또 어디 있어요? 뒤쪽에 보면 MC010이 있어요. 그죠? 가설 사무실 설치에 있어서는 MC010이 후행이지만 내가 MC010이 되면 나한테 선행도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쪽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MC010에 가면은 MC010을 클릭하면은 미리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어디서 연결했어요? 이쪽에서 연결한 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거를 입력할 때 후행에 넣었잖아요. 우리가 후행에.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MC010에서 선행을 또 한 번 누릅니다. 몰라가지고 MG010이야? MG010 또 넣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MG020 또 넣어요. MG020 들어왔어요. 자, 근데 뭐가 다른 거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뭐가 달라요? 릴레이션십, 여기 글자 잘리네요. 릴레이션십 타입이 뭐라고 돼 있어요? FF. 자, 우리 공정표 지금 교재 113페이지부터 쭉 따라 할 때는 릴레이션십 타입은 FF가 없어야 됩니다. FF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잘못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FF가 떠 있다. 아, 내가 중복으로 넣었구나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우냐? 선택했죠? 리무브가 있어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리무브로 삭제. FF 리무브로 삭제. 자, 그러면 된 겁니다.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가설 사무실 설치까지 했고 협력업체 선정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협력업체 선정 어디 있죠? 협력업체 선정도 선행과 후행 잡으시고 강제 및 자재 운반도 선행과 후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디까지? 115페이지까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양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로직 연결을 하실 거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조금 보충을 더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